당신은 동양인이니까 안 돼. 이 말은 제 아버지가 제 남편에게 했던 첫 마디였습니다. 북유럽의 혹독한 추위만큼이나 차가웠던 그 말이 5년 동안 우리 가족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카입니다. 스웨덴 출신으로 한국인 남편 진우 씨와 결혼해 지금은 3살 딸 소피아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전형적인 유럽식 사고를 가진 분으로 동양 문화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갖고 계셨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 씨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여행 가시는 동안 스웨덴 집의 온도를 깔아드리자는 것이었죠. 당시 저는 그 제안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소중한 집을 몰래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진우 씨의 눈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집 전체 바닥을 뜯어내고 다시 시공한다고요? 미쳤어요? 제가 물었을 때 진우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의 정수예요. 아버님이 직접 경험하시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비밀 공사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달 후 부모님이 귀국하신 날 일어난 기적 같은 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차가운 편견이 따뜻한 온돌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문화의 벽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따뜻한 감동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하게 데워드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차가운 독일의 겨울, 유학 시절 처음 그를 만났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도서관 구석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저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남학생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자리 비었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진우,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부하며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 한국의 역사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진우 씨가 가장 그리워하던 것은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온돌이 뭐예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이 따뜻해지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방 전체가 따뜻해져요. 추운 겨울에 온돌방에 누워있으면 정말 천국 같아요. 진우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겠네요. 스웨덴도 겨울이 길고 추운데? 저는 고향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결국 유학 생활을 마친 후에도 헤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부모님, 특히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작은 도시 웁살라에 계신 부모님께 진우 씨를 소개하기로 한 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북유럽 사람으로 보수적이고 다른 문화에 다소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진우 씨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아버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고 결국 진우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에리카, 넌 정말 그 사람과 계속 만날 생각이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진우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너는 그들의 문화를 모르잖니?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결국 후회하게 될 거야. 아버지, 저는 진우 씨의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에리카,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동양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해. 여성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넌 그런 문화에서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아버지의 말은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진우 씨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 아버지는 참석하셨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지만 아버지를 이해시키는 것은 그녀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는 IT 회사에서 일했고 저는 스웨덴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저희에게는 예쁜 딸 소피아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소피아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거리감을 유지하셨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긴 했지만 진우 씨와는 필요한 대화만 나눴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우 씨, 아버지가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까요? 소피아가 잠든 후 침대에 누워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언젠가는 분명히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진우 씨는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이 은퇴 후 유럽과 미국을 2달간 여행하기로 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에리카, 아버지와 내가 오랜 꿈이었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단다. 2달 정도 집을 비울 예정이야. 정말 좋으시겠네요, 어머니. 어디 가실 계획인가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을 거쳐서 미국까지 갈 거야. 오랫동안 계획했던 여행이란다. 그때 진우 씨가 제 옆에서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인데요? 우리 이번에 부모님 댁에 온돌을 깔아드리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온돌이요? 스웨덴에요? 네, 제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 준비 중이라 시간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여행 가시는 동안 우리가 스웨덴에 가서 온돌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스웨덴의 집에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설치한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허락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 씨, 아버지가 절대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구조에 그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제가 이미 알아봤어요. 한국에서 온돌 시공 전문가 2분과 이야기도 해봤고요.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깜짝 선물로 드리는 거죠.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닐까요? 아버지가 화내시면 어쩌죠? 에리카, 당신 부모님의 집은 정말 춥잖아요. 우리가 갈 때마다 당신도 춥다고 했잖아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건 한국 문화의 정수예요. 아버님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분명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진우 씨의 눈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온돌 시공을 위해서는 집의 바닥을 뜯어내고 다시 시공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인테리어 변경이 아니라 집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진우 씨, 정말 확신하세요? 실패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확신해요. 이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저는 아버님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온돌을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요. 진우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우 씨는 한국에서 온돌 시공 전문가 2분을 섭외했고 필요한 자재들을 미리 스웨덴으로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여행을 떠나시는 날짜에 맞춰 우리도 스웨덴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실행만 하면 돼요. 진우 씨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소피아와 함께 스웨덴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여행을 떠나셨고 우리는 집 열쇠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 2분도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스웨덴 웁살라의 부모님 집은 19세기에 지어진 전통적인 스웨덴 가옥이었습니다. 붉은색 외벽에 흰색 창틀, 그리고 경사진. 지붕이 특징적인 이 집은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이다 보니 겨울이면 춥고 바닥이 차가워 항상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초가을이었지만 이미 스웨덴은 쌀쌀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니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생각보다 춥네요. 한국에서 온 김 기술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스웨덴의 집들은 대부분 이렇게 춥습니다. 특히 이 집은 오래되어서 더 그래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온도를 설치하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박 기술자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거실의 바닥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목재 바닥 아래에는 단열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그 상태로는 온돌 시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바닥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네요.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기술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이미 다 뜯어진 상태였고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에리카. 우리가 더 멋지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진우 씨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오래된 집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전기 배선도 새로 해야 했고 바닥 구조도 생각보다 취약해서 보강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 리모델링이네요.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믿어보세요. 진우 씨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공사가 진행될수록 집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모든 바닥이 다 뜯어져 있었고 온 집안에 공사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런 상황이 신기한지 즐거워했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진우 씨, 정말 2달 안에 다 끝낼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김 기술자님과 박 기술자님은 베테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이 지나자 바닥 구조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온돌 파이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 파이프를 바닥 전체에 촘촘히 깔았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의 핵심입니다. 이 파이프를 통해 따뜻한 물이 흐르면서 바닥 전체를 데우는 거죠. 박 기술자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전통 온돌과 현대식 온돌의 차이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전통 온돌은 아궁이에서 불을 피워 구들장을 데우는 방식이었지만 현대식 온돌은 보일러를 통해 따뜻한 물을 파이프로 순환시키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발전해온 기술이죠. 진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온돌 파이프 설치가 끝나고 바닥 마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원래 나무 바닥이었지만 온돌 효율을 위해 타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침실은 원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나무 바닥으로 유지했습니다. 타일이 열전도율이 좋아서 온돌 효과를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김 기술자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중간중간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일러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웨덴의 보일러 시스템과 한국식 온돌을 연결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복잡하네요. 스웨덴과 한국의 시스템이 달라서 그래요. 박 기술자님이 고민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현지 기술자를 한 명 더 고용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스웨덴 기술자는 처음에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는 감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네요. 우리 스웨덴 시스템보다 훨씬 에너지 효율이 높을 것 같아요. 스웨덴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닥 마감 작업이 끝나고 보일러와 온돌 시스템의 연결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작동시켜 볼 차례였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을 켜봅시다. 진우 씨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일러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온돌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약 30분 후부터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따뜻해요. 저는 맨발로 바닥을 느끼며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의 매력이에요. 바닥부터 따뜻해지니까 발이 따뜻하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죠. 진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돌이 완전히 가동되자 집 안전체가 포근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차가웠던 스웨덴의 집이 마치 한국의 따뜻한 아파트처럼 변했습니다. 소피아는 맨발로 바닥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소피아가 정말 좋아하네요. 저는 딸의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다 이렇게 자라요.
바닥에서 놀고 바닥에서 자고.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에요.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집안 청소를 마치자 부모님이 떠나기 전의 모습으로 거의 돌아왔습니다. 다만 이제 바닥은 따뜻했고 집 안 전체가 균일하게 데워졌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좋아하실 거예요. 진우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이제 부모님의 귀국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안의 온돌 시스템을 미리 켜두고 부모님을 공항에서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진우 씨에게 다소 냉담했지만 손녀 소피아에게는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여행은 어떠셨어요, 아버지?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좋았다. 특히 이탈리아가 인상적이었지.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에리카, 너희는 스웨덴에서 잘 지냈니? 소피아도 적응 잘했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아주 잘 지냈어요. 소피아도 스웨덴 날씨에 적응 잘했어요. 아, 그리고 집에 작은 변화가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변화? 무슨 변화? 아버지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진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밖에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집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진우 씨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는 확연히 다른 포근함이었습니다. 어머, 집안이 왜 이렇게 따뜻하지? 어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세요.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어머니가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 바닥이 따뜻해. 어머니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아버지도 발바닥으로 바닥의 온기를 느끼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는 말없이 거실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며 바닥의 온기를 확인하셨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아버지가 마침내 물으셨습니다. 온돌이라고 해요, 아버지.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 전체를 데워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이 이걸 설치한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스웨덴의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진우 씨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셨고 각 방의 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셨습니다. 마침내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신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우리 허락도 없이 집을 이렇게 바꿨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함은 이런 건 처음이야.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실망이 아닌 순수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신이 나서 바닥에 앉아 손바닥으로 온기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에릭, 이건 정말 놀라워.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어머니가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들었지?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저희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진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니까 알 권리가 있지. 아버지가 고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죠. 나중에 모든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먼저 온돌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진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첫날 밤 부모님은 온돌의 따뜻함 속에서 잠을 청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풀어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잘 잤다. 바닥이 따뜻하니 관절이 덜 아프더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온돌은 원적 외선을 방출해서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원적 외선?
아버지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온돌에서 나오는 열은 몸 깊숙이 침투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온돌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가? 아버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바닥 난방이 실내 공기질과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특히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진우 씨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온돌의 효과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바깥 날씨가 더욱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따뜻했고 난방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열 계량기를 확인하셨고 점점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작년보다 30%나 줄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아버지가 의아해하셨습니다. 온돌은 열 효율이 높아요, 아버님. 바닥 전체를 데우기 때문에 열이 고르게 분포되고 상승하는 열이 자연스럽게 공간 전체를 데우죠. 덕분에 적은 에너지로도 충분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우 씨에게 술 한 잔을 권하셨습니다. 그들은 벽난로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 온돌. 한국에서는 모든 집에 있는 건가?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거의 모든 현대 한국 가정에는 온돌이 설치되어 있어요. 아파트건 주택이건 상관없이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에요. 수천 년? 그렇게 오래된 기술이었나?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기원전 천년경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아궁이에서 불을 피워 구들장을 데우는 방식이었죠. 요즘은 현대화되어 온수를 이용하지만 원리는 같아요. 놀랍군. 우리 유럽에서는 주로 라디에이터나 벽면 히터를 사용해왔는데 이런 바닥 난방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군. 아버지가 생각에 잠겨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지혜예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한국인들의 지혜죠. 진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존중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아버지가 한국 문화에 대해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느끼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온돌 설치 이후 2주가 지났고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진우 씨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지? 네, 아버님. 한국에서는 집 안에 들어갈 때 항상 신발을 벗어요.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죠. 특히 온돌이 있으니까 바닥에 앉거나 눕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버지가 생각에 잠겨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도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한국 문화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식사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진우 씨가 한국 음식을 준비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기꺼이 시도해 보셨습니다. 불고기와 김치를 처음 맛보신 아버지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매운데? 맛있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몰랐어.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진우 씨의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한국에서 특별히 가져온 거예요. 저는 기쁘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주게. 아버지가 진우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진우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5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장인어른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온돌의 효과는 아버지의 건강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평소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온돌 바닥에 앉아있으면 무릎 통증이 덜하군. 온열 치료 같은 효과가 있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실제로 온돌은 원적 외선을 방출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관절염이나 근육통 같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흥미롭군. 우리 의학에서는 이런 걸 연구해 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 씨가 온돌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과 온돌의 역사, 그리고 현대적인 온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집중해서 들으셨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인들이 수천 년 전에 이미 바닥 난방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중앙 난방이 발전하기 훨씬 전이죠.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렇군. 우리가 동양 문화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군. 아버지가 생각에 잠겨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스웨덴의 겨울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눈썰매를 타거나 산책을 한 후에 따뜻한 온돌바닥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소피아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고 특히 아버지는 손녀에게 더욱 애정을 보이셨습니다. 소피아가 정말 똑똑하구나. 한국어와 스웨덴어를 모두 할 수 있다니.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네,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요. 영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고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점이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에는 이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몇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모두 아버지처럼 은퇴한 교수님들이었고 오랫동안 서로 교류해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에릭, 집안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놀랍군. 무슨 난방 시스템을 새로 설치했나?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건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야. 우리 사위가 설치해 준 거지. 그 말을 들은 저와 진우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사위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신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라고? 흥미롭군.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다른 친구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랍게도 스스로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우 씨에게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셨고 심지어 원적 외선의 효과와 에너지 효율성까지 언급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건 에너지 소비가 우리 기존 시스템보다 30% 정도 적다는 거야. 게다가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어.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감탄했고 직접 바닥에 손을 대보며 온기를 느껴보았습니다. 한 친구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 집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 우리 마누라가 알면 당장 원할 텐데.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사위에게 물어보지. 그는 이 분야 전문가니까. 사위라는 단어를 또다시 사용하신 아버지의 말에 진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년간 기다려온 인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아버지가 진우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진우, 내가 지난 5년간 너에게 공정하지 못했던 것 같구나.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이해합니다. 진우 씨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지. 난 내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가졌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야 깨닫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온도를 통해 너희 문화의 지혜를 경험하게 해줘서 고맙다.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구나. 그 말을 들은 진우 씨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느낀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 우리 가족의 차가운 관계를 따뜻하게 녹여준 것입니다. 아버지와 진우 씨의 관계가 회복된 후 우리 가족의 문화적 교류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진우 씨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진우, 온돌 말고도 한국의 다른 문화나 기술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진우 씨는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 한국에는 소개해 드릴 만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스웨덴에 머무는 동안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부모님께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는 한국의 전통 차 문화를 소개했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녹차는 향이 정말 좋구나. 아버지가 차를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이 단순히 음료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피카FIKA 문화와 비슷하군.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피카는 스웨덴의 전통적인 커피 브레이크 문화로 사람들이 모여 커피와 과자를 즐기며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문화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또한 한국의 발달된 IT 기술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최신 한국 애플리케이션으로 업그레이드해드렸고 부모님이 더 편리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 번역 앱은 정말 놀랍군.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다니. 아버지가 한국어를 스웨덴어로 번역하는 앱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아버님. 특히 인공지능과 모바일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진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동양 국가들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구나. 아버지가 생각에 잠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70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진우 씨의 아이디어로 한국의 전통 공예품인 나전칠기 보석함을 주문했습니다. 자개를 박아 만든 아름다운 보석함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생일이 한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생일 당일 아버지는 그 선물을 받고 깊은 감동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섬세한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지? 아버지가 보석함을 살펴보며 물으셨습니다. 나전칠기는 한국의 전통 공예로 조개 껍질을 얇게 갈아서 장식하는 기법이에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기술이죠.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놀랍군. 이런 선물을 받다니 정말 영광이야.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 음식과 스웨덴 음식을 함께 차린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불고기와 스웨덴 미트볼, 김치와 링곤베리 잼이 한 테이블에 어우러졌습니다. 두 문화의 만남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식사 중에 아버지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단순히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싶구나. 내가 너무 오랫동안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보게 되었어. 진우, 네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에 감사한다.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화적 교류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화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진우 씨와 함께 한국 역사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친구들을 초대해 한국 문화체험의 날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김치는 직접 담그는 거야? 아버지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건 진우의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야. 하지만 다음에는 우리도 직접 담가볼 계획이야.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온도를 통해 시작된 문화적 교류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스웨덴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다문화 가정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웨덴에 머무른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온돌에 대해 알게 된 후 그 소문이 점점 퍼져 이웃들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웃집 안데르손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에릭 씨의 집에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혹시 저희도 구경할 수 있을까요? 안데르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기꺼이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물론이지, 들어와서 직접 체험해봐요. 신발은 벗고 들어오세요. 한국 문화에서는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답니다. 아버지가 먼저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데르손 부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와 따뜻한 바닥을 체험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바닥 전체가 이렇게 균일하게 따뜻하다니. 안데르손 부인이 감탄했습니다. 진우 씨는 그들에게 온돌 시스템의 원리와 장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건강상의 이점, 그리고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웨덴의 겨울은 너무 길고 춥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데르손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설치해보세요. 우리 사위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안데르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연락해 볼 수 있어요. 비용과 일정을 상의해보죠. 진우 씨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 안데르손 부부 외에도 더 많은 이웃들이 우리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온돌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했고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온돌 시스템을 소개했고 진우 씨는 기술적인 설명을 담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에요. 한국인들은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바닥이 깨끗하고 따뜻한 것이 중요해요.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감탄했고 몇몇은 실제로 온돌 설치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요한슨 씨는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는 특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요양원 노인분들은 대부분 관절염으로 고생하세요. 이런 난방 시스템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한슨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온돌은 관절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국의 많은 요양시설에서도 온돌을 사용하고 있죠.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웁살라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의 온돌 문화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는 몇몇 이웃들의 집을 방문해 온돌 설치 가능성을 검토했고 실제로 2가정에서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지역 신문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의 기자가 우리 집을 방문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 스웨덴 가정에 도입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진우 씨는 함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아버지는 온돌 체험 후 달라진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진우 씨는 온돌의 기술적 측면과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이 시스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효율이 높아 비용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집 전체가 포근하게 따뜻해져서 좋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터뷰는 스웨덴 가정에 스며든 한국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지역 신문에 실렸고 온라인 뉴스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감동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온돌의 매력이 스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진우 씨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의 진심과 인내, 그리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그는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가치를 스웨덴 사람들의 마음에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한때 한국 문화에 폐쇄적이었던 아버지가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다른 스웨덴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릭 교수도 처음에는 의심했다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가장 큰 팬이 되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한 방문객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고집과 편견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지.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 아버지가 솔직하게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문화적 편견이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강요나 설득이 아닌 경험과 이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 소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 집에서 이웃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죠. 진우 씨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한국 음식 만들기를 즐겼습니다.
김치찌개의 매운맛에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점점 그 맛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매웠는데 지금은 이 맛이 없으면 섭섭할 정도예요. 안데르손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문화교류는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는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한국의 전통 게임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윷놀이는 이웃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윷놀이는 한국의 전통 명절 게임이에요. 가족들이 모여 즐기는 놀이죠.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스웨덴 게임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정말 재미있어요. 한 이웃이 윷을 던지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온도를 통해 시작된 문화교류는 점점 확장되어 웁살라의 작은 마을에 한국 문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웨덴에 머무른 지 2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소피아의 3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스웨덴과 한국의 전통을 모두 살린 특별한 생일 파티를 계획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의 1번째 생일을 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축하해요. 비록 소피아는 이미 3살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첫 생일이니 한국식 돌잔치 요소를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진우 씨는 한국에서 전통 돌복을 급히 주문했고 돌잡이에 필요한 물건들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돌잔치에서는 아이 앞에 여러 물건을 놓고 아이가 선택한 물건으로 미래를 점치는 돌잡이 풍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필을 집으면 학자가 된다고 하고 돈을 집으면 부자가 된다고 해요. 실을 집으면 장수한다는 의미죠. 진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스웨덴 전통 생일 케이크인 프린세스 토르타 프린세스 TORTA를 준비하셨고 아버지는 소피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생일 당일 우리는 집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전통 장식을, 다른 쪽에는 스웨덴 전통 장식을 해서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소피아는 한복을 입고 등장했고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한복은 소피아를 마치 공주님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한복을 입으니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돌잡이 시간, 소피아 앞에 여러 물건을 진열했습니다. 연필, 돈, 실, 책, 그리고 의사청진기까지. 소피아는 잠시 고민하더니 연필과 책을 동시에 집었습니다. 와, 소피아는 학자가 될 거예요. 진우 씨가 기쁘게 외쳤습니다. 아니면 작가가 될 수도 있겠네.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나눌 때 아버지가 특별한 선물을 소피아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나무 상자였고 안에는 오래된 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 소피아의 증조할머니가 쓰던 목걸이란다. 대대로 가족에게 전해져 내려온 물건이지. 이제 소피아에게 주고 싶구나. 아버지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걸이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유산이었고 아버지가 그것을 소피아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우 씨와 소피아를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에리카. 이제 나는 깨달았어. 가족은 혈연이나 국적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지는 거야. 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가 잠든 후 우리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진우, 네가 온돌을 설치하자고 했을 때 난 정말 의심했단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 어머니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맞아요.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진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온돌이 그 다리가 되어줘서 기쁩니다. 진우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우, 내게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사실 처음에 네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했던 건 내 무지함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제 나는 내 문화의 깊이와 지혜를 보게 되었고
내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을 들은 진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네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각과 문화를 가져다 줬으니까. 이제 나는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된 것 같아.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웨덴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진정한 다문화 가정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의 가족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달간의 스웨덴 방문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우리에게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한국에 방문하고 싶구나. 너희의 생활과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모두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글로벌 가족이 되었습니다. 꼭 오세요, 아버님. 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우 씨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이메일에는 이웃들의 근황과 함께 뜻밖의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리카, 진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단다. 우리 집 온돌 이야기가 동네에 퍼져서 이웃들이 계속 구경 오고 있어. 안데르손 부부가 지난주에 자기 집 거실에도 온돌을 설치했다는구나. 이메일에는 안데르손 부부의 집에서 찍은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안데르손 부부가 따뜻한 바닥에 앉아 한국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놀랍네요. 저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온돌이 정말 스웨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훨씬 큰 반응이네요. 진우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 에리카. 요한슨 씨가 운영하는 작은 요양원에도 온돌을 설치했다는구나. 노인분들이 정말 좋아하신대.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따뜻한 바닥에서 지내니 통증이 줄었다고 하더라. 정말요? 그렇게 효과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진우 씨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우리 집 난방비가 작년보다 30% 정도 줄었다는 사실을 이웃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놀라더군. 요즘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이 실제로 스웨덴 사람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한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서 아버지가 온돌에 대한 작은 강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해서 말이다. 내가 간단하게 온돌의 역사와 원리,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지. 진우가 준비해준 자료가 정말 도움이 됐어. 아버지가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때 한국 문화의 가장 폐쇄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관심을 보인 건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 바닥에 앉거나 눕는 한국의 문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온 것 같아. 어머니도 전화를 바꿔받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에리카, 내 아버지가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 한국 음식도 자주 해먹고 싶어하고 심지어 한국어 단어도 몇 개 배우기 시작했단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을 연습하고 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믿기지 않네요. 나도 그래. 하지만 내 아버지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 온돌이 단순히 우리 집을 따뜻하게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마음도 녹였나 봐. 그로부터 몇 주 후 우리는 아버지가 보내준 지역 신문 스캔본을 받았습니다. 작은 기사였지만 스웨덴 가정에 스며든 한국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와 온돌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은퇴 교수, 한국 문화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해결책을 발견하다라는 부제와 함께 아버지가 온돌 바닥에 앉아있는 사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아버지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기술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건강에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기사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온돌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했고, 심지어 몇몇은 직접 집을 방문해 온돌을 체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기꺼이 사람들을 맞이했고, 주말마다 소규모 온돌 체험의 날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모여 따뜻한 바닥에 앉아 한국 차를 마시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에리카, 진우, 너희가 보내준 한국 다과가 정말 인기가 많아. 특히 한과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우리 동네에서 작은 한국 문화 동아리가 생길 것 같아.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웁살라의 조용한 동네에 한국 문화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프로젝트나 사업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였습니다. 온돌을 설치한 이웃집 아이들은 소피아가 한국에서 가져온 윷놀이를 배웠고, 어머니는 이웃 부인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재료가 부족해 정확한 한국 김치는 아니었지만 스웨덴 채소로 만든 스웨덴식 김치는 나름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웃들과 함께 만든 김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진우 씨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웨덴 부인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빨간 양배추로 만든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통 김치는 아니지만 정말 의미 있네요. 문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고 발전하는 거겠죠. 한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스웨덴에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한국의 날이라는 이벤트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음식과 차를 판매하고 한국 음악을 틀어주는 행사였습니다. 너희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어머니가 이벤트 사진을 보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거기서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 짧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게 들었어. 그 사진 속에는 아버지가 카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5년 전 한국 사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아버님의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다니. 온돌이 단순히 바닥만 데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진우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온돌은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일상 속의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키워나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온돌이 스웨덴을 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우리 가족은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진우 씨의 고향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긴장되네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한국을 어떻게 느끼실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이미 마음으로 한국을 받아들이셨어요. 이제 직접 경험하시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남편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우리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소피아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소피아가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오, 내 손녀가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구나. 아버지가 감탄하며 소피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진우 씨에게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진우, 드디어 내 나라에 오게 되었구나. 정말 기대가 크다. 환영합니다, 아버님. 한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진우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아파트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지?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이미 잘 알고 계시네요. 진우 씨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바닥을 만져보셨습니다. 아, 이게 진짜 온돌이구나. 우리 집보다 더 따뜻하네. 네, 한국의 아파트는 거의 다 온돌 시스템이에요.
특히 겨울에는 정말 좋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생활에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음식에 푹 빠지셨고 특히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목욕 문화에 매료되어 동네 목욕탕을 자주 찾았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목욕하는 문화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정말 편하네. 특히 때밀이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야.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고궁, 한옥마을,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까지. 아버지는 특히 한옥의 구조와 온돌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놀라운 건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런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거야. 서양에서는 그때 아직 중앙난방 개념조차 없었을 텐데. 아버지가 한옥마을을 둘러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진우 씨의 부모님과의 만남도 특별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집안의 어르신들은 사진을 보며 손자인 소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음식을 만들며 교류했습니다. 에리카, 두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놀랍구나.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나 같은 것 같아. 맞아요, 어머니. 문화는 다르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존중은 어디서나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진우 씨의 부모님도 초대해 양가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테이블에는 한국 음식과 스웨덴 음식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불고기와 스웨덴 미트볼, 김치와 링곤베리 잼이 어우러진 특별한 식탁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아버지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하셨습니다. 진우 씨가 통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계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두가 감동으로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의 여정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습니다. 온돌이라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 문화적 교류가 이제는 두 가족,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귀국 전날 밤 아버지가 진우 씨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우, 네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에 감사하고 싶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내 편견 속에 갇혀 살았을 거야. 하지만 이제 나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어. 그리고 그건 모두 내 덕분이야. 진우 씨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문화는 나누고 존중할 때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을요. 한국 방문 이후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스웨덴과 한국, 두 나라를 오가며 생활하기 시작했고 소피아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며 성장했습니다. 소피아가 6살이 되던 해 우리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년에 6개월은 한국에서 나머지 6개월은 스웨덴에서 생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진우 씨는 한국과 스웨덴을 오가며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고 저는 양국에서 언어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에게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이 결정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부모님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두 문화를 넘나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우리만의 독특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스웨덴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계속해서 온돌 문화체험의 날을 열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것은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따뜻한 매개체였습니다. 바닥을 데우는 열기가 차가운 편견을 녹이고 새로운 이해와 존중의 씨앗을 틔운 것입니다. 온돌이 스웨덴을 녹인 것처럼 진정한 문화교류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 넓은 세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국과 스웨덴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지혜와 아름다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 온도를 통해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문화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화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나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감사합니다.